문재인 정부는 뭐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동시에 쓰고 있는데 우리 송영길 의원께서는 중국, 북한 워낙 전문적인 식견이 많으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또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 위원장을 맡기도 하셨죠. 문재인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북방 정책은 어떤 겁니까, 의원님?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경제지도 네. 이 구상은 우리 한반도가 말로 반도라는 것은 반은 섬이라는 것인데 네. 분단이 돼서 섬보다도 더 고립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비행기로 연결될 수 있지만 육로로 대륙과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유럽 대륙과 아시아, 중앙아시아 이게 연결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연결을 해보자. 북방 경제를 통해서 네네. 그리고 남방 경제를 통해서 신북방, 신남방 경제를 통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포트폴리오를 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중심이 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저희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간의 협력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러나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안 되거든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중국, 러시아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의 관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열심히 협력을 했던 것이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항일 승전 기념식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유일하게 처음 참석했고 푸틴 대통령과 수차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이명박 대통령 가스관을 연결해서 30년 동안 이 가스를 도입하는 협약까지 체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한반도가 살아남으려면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지만 중국, 러시아를 우리의 우호적인 세력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남북 관계가 전국적 통일로 갈 수 있다. 이거는 마치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했지만 헬미트 콜 수상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스 디트리히 겐셔라는 외무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프랑스, 영국, 미국을 설득해 가면서 동시에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세바르드 나지 외무상을 잘 설득해서 독일 통일이 소련에 위협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해서 고르바초프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우리 문재인 정부나 이 민주당 정부가 미국, 일본을 버리고 중국, 러시아로 가서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선동이고 우리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가 우리의 우호적으로 돼야 북한이 어떤 도발을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6.25 남침이 가능했던 것은 소련과 중국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능력도 없지만 설령 하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 러시아의 협력 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방 경제인 연합회장으로 모셨는데요, 그렇죠? 2018년에 민간단체로 시작해서 이사장 맡으셨고 또 지금 회장 이끌고 계신데 사실 2018년에는 뜻하지 않은 훈풍이 불어서 굉장히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을 남북 경협을 위해서 연합회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 2018년 4월에 설립된 이제 3년차 되는 기관입니다. 당시에 사실 훈풍이 불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 이후 북미 관계가 계속 이제 어려움이 지속되기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우리가 뭐 주요한 활동이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북한의 산업단지 개발 지도를 마련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 우리 홈페이지에 북한 경제의 창이라고 하는 난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북한의 일반 경제, 산업, 자원, 뭐 얼마 되지 않지만 기업 동향, 사경제 이런 부분에 관한 한 100여 개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게시를 했고 그 아이템별로 접속한 인원이 1000명이 1000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북한 경제에 대해서 실상을 우리가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고
다만 저희들은 순수 민간 기업 단체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경제성 분석에 따라서 이익이 남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 북측에 대해서는 리용남 그 내각 부총리 등 경제 담당자 10명을 지난 1차 포럼 때 초청을 한 바 있고요. 네. 물론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은 또 우리도 신무단을 좀 5개 단지 구역에 실사단을 좀 보내겠다 하는 부분을 통일부와 협의를 해서 네. 지금 그 두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빨리 좀 풀려서 훈풍이 다시 불어서 착착 경협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요. 네. 예. 뭐 비핵화 진전 상황 그리고 뭐 북미 협상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걸 제시했잖아요. 동해와 황해 그리고 DMZ까지 이게 H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H 프로젝트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뭡니까, 송 의원님? 일단은 그 대륙 경제와 연결을 통해서 네. 이 단절된 대한민국이 대륙으로 향해 뻗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철도,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유라시아라 그럽니다만 예. 유라시아와 를 통해서 철의 실크로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신라 때도 사실 실크로드를 통해 이슬람의 문화가 경주, 석굴암, 불국사, 처용의 신화까지 연결이 됐는데 네. 21세기에 그게 단절돼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저는 황해바다와 동해바다를 제2의 지중해로 만들자. 네. 반도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탈리아 반도는 반도 세력을 통합하니까 지중해 무역을 독점해서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만들고 천년 로마의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발칸 반도는 민족 간의 분열, 세르비아계 이슬람과의 종교 간의 갈등으로 항상 강대국의 어떤 대리전을 치르다 보니까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폭발이 바로 사라예보에서 네. 발생했던 것처럼 유럽의 화약고가 됐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한반도에 벌어질 거다. 이런 전문가의 견해가 나오는데 그런 동북아의 화약고로 갈 거냐? 아니면 로마의 반도처럼 우리가 H벨트를 통해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함으로써 황해와 동해를 제2의 지중해로 만드는 그런 한반도 시대를 만들 거냐? 그 갈림길에 있다고 봅니다.